페이지 봅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있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이 토지의 특성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도 총론은 그래서 세 문제 놓으면 끝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이 있겠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특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할 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가미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건 자연 자체입니다. 자, 자연 자체를 두고 물리 자체입니까? 자, 물리 자체입니다. 물리적 경량만 있죠. 그러면 물리적 경량만 있으면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 맞는데 이거는 뭐가 가미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미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자, 인문적 특성은 뭡니까? 물리적 특성에 뭐가 플러스 됩니까? 사람 인간적으로 가미되었다는 것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가미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가미되었다. 되겠죠? 인간이 가미되면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이제 시험 노는 것이 자, 종류 한번 봅니다. 자, 보통 부영, 부계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부영, 부계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있는데 자, 이거 말고 즉가 배지도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빼겠습니다. 자, 요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보다 부동이란 말이 있습니까? 부동. 부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성질이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부동성이라 씁니다. 그죠? 자, 영속성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뭐가 안 된다? 감가가 안 되는 성질을 영속성 이렇게 써요. 되겠죠? 자, 세 번째, 지구는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못 만들어요. 생산 비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부정성이라고 쓰고요. 자, 필지로 나눴을 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개별성이라고 씁니다. 이걸 뭐다? 개별성이라고 쓰고 옆에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을 인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있고 자,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가미됐죠. 자, 사람이 뭐다? 용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특히 행정적인 용도 정합니다. 사람들이 땅이 너무 작으면 병합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크면요? 분할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작으면 합칠 수도 있고 너무 크면 분할하겠죠.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 위치가 바뀝니까?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의 가변성인데 자, 여기가 자, 사이즈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이즈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바뀔 수 있죠. 경제적. 사이즈로 바뀔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행정적으로도 용도가 바뀔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뭐다? 파생되는 특징이 나오는데 대부분 시험은 자연적 특성에서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80% 지문이 나온다면 인문적 특성은 한 20% 정도. 그러면 출제가 어디가 월등히 높습니까? 자연적 특성이 출제 비중이 월등히 높겠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으로 파생되는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의의는 제가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로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했습니까? 만약에 인위적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으면 영천에 있는 땅을 대구, 그죠? 동성로에 갖다 놓고 제가 팔아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위치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밑에 파생되는 특징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1번에 부동산과 동서를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겠죠? 우리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뭐로 공시한다? 등기로 공시하고 동사는 점유로 공시합니다. 자,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다르겠죠? 부동산은 뭐다? 등기로 공시하고 동사는 점유로 공시하니까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에 밑줄 긋습니다. 이 국지화가 시험에 잘 나와요. 땅 짓자는 건 알겠죠? 이 땅은 여기만 국한합니다. 이걸 국지화라 씁니다. 자, 국지화는 어디만 있다? 부동성에만 온다. 많이 출제됐으니까 별표하시고 되겠죠? 자, 지역이란 말을 쓰습니까? 지역은 어디 나옵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지역이란 지문이 등장하면 어디 나옵니까? 부동성에 나와도 되고요, 인접성에 나와도 돼요. 양쪽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을 자 밑으로 자를 수 있어 없어요? 예?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하지 않으니까 자를 수 있겠죠. 이걸 아래로 자른 것을 하위시장이라고 씁니다. 이걸 뭐다? 하위시장. 하위시장이란 뭐다? 서브마켓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자를 수 있겠죠? 하위시장, 서브마켓 같은 말이고요. 자, 임장활동에다 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임장활동은 뭡니까? 현장에 물건 보러 가는 것을 임장활동이라 씁니다. 임장. 요 장전은 현장을 줄인 것만입니다. 뭐를 줄인 용어다? 현장을 줄인 용어예요. 어떤 현장입니까? 부동산, 자, 물건지를 현장이라 씁니다. 그죠? 현장에 가보는 것을 임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다리가 달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이 움직이면 땅이 오면 되는데 땅이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누가 갔는 거예요? 사람이 갔어요? 현장에 땅이 갔어요? 사람이 갔겠죠. 요것 때문에 중개법이 탄생됐습니다. 뭐 때문에? 임장활동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탄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는 뭐다? 임장활동 때문에 돌았죠. 사람이 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통사는 뭡니까? 샘플 보면 끝나요. 현장 갈 필요 없죠. 똑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인터넷상에 주문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동산 종류는 뭡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자꾸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 오프라인 시장이 자꾸 사라져요. 가게에 물건 사러 안 가요. 귀찮으니까. 인터넷 주문하고 취합을 해요. 근데 부동산은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물건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하긴 물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속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반드시 임장활동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설명드려야겠죠. 그래서 임장활동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부동성으로 발생됩니다. 자, 그 줄 긋고 추상적 시장이 있고요. 자, 5번에 부동산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있죠. 제가 지역이 뜨면 뭐다? 부동성과 인접성 다 도로됩니다. 지정 달라지고 이용도 달라지겠죠. 자, 6번에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 자, 우리 외부 효과는 자, 지역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와요. 요런 것 때문에 지역 분석해요. 외부 효과가 나오겠죠.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도 어디 나옵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다 나와요.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까요? 플러스는 이익의 손해예요. 이익이겠죠. 이걸 외부 경제라 씁니다. 이걸 뭐다? 외부 경제라 쓰고요. 마이너스는 외부 불경제라 씁니다. 이걸 외부 불경제. 자, 외부 불경제가 나오든 외부 비경제가 나오든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동산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가격 내리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내리겠죠. 그러면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가격 내리겠죠. 낙골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내리겠죠. 이 마이너스 효과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플러스 되겠죠.
그죠? 지하철 여기 역세권이 되잖아. 여기 들어오면 이거는 뭡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는 이익이고 마이너스는 손실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둘 다 외부 효과라고 씁니다. 되겠죠? 근거가 되면 되겠죠. 자, 한장 넘겨 있습니다. 지역 분석이란 말은 어디 도는다 했습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다 돌아요. 이건 시험 잘 나와요. 되겠죠? 들어오고 만약에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적합의 원칙도 양쪽 다 돌아듭니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부동성과 인접성 다 돌아도 돼요. 자,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뭡니까? 경제적 감가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겠죠.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이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규제와 통제하기 쉽습니까? 규제나 통제하시겠죠? 규제나 통제를 하기 쉽다. 그러면 규제를 하는 방법들이 많겠죠. 그죠? 우리가 세법은 다 규제하겠죠. 공법이 다 규제법이거든요. 그린벨트 설정하면 이거 뭐다? 규제되잖아. 그죠? 자, 투기꾼 막으려고 하면 요즘 뭡니까? 양도소득세 중과했어요, 안 했어요? 투기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종부세를 앙짱 때리면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공법은 정할 수 있겠죠.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하면 정부에 어떻겠습니까? 여기 갔다 나 저기 갔다 나면 헷갈려가지고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특징을 우리가 부동성으로 발생되는 특징. 자, 영속성은 시간과 관계있습니다. 뭐 관계있다? 시간과 관계있죠. 자, 그럼 영속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자, 영속성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감가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가 안 됩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가는 물리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경제적은 인문적 특성이 됩니다.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잖아. 인문적 감가는 일어난다. 경제적 감가는 일어날 수 있지만 물리적 감가는 일어날 수 없겠죠.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자, 영원히 존속한다면 사람이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겠죠. 그죠? 영생하면 죽지 않잖아. 죽지 않고 늙지 않는다면 자, 자녀를 놓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자녀를 안 놓을 겁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은 영생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라는 이 그죠? 푸른 별을 뭐다?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이걸 영속성이라 씁니다. 감가가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물리적 감가를 적용할 수 없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소모나 감가나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2번 별표시고 2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한거 보겠습니다. 가치 보존 수단에 우수하다 이 말이 뭐예요? 땅은 사두면 땅은 가격이 내린다요? 안 내린다요? 안 내립니다. 자,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대구 땅, 그죠? 한 50년 전으로 가가지고요, 사면 한 10,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죠? 그죠? 한 1, 2만 원 정도 했을 거죠, 이런 데는. 그죠? 그럼 어때요? 그때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뭐다? 땅을 좀 사다 뒀으면 지금은 엄청 벼락부자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뭡니다? 가치 보존 수단이 아주 크겠죠. 가치 능력이 뛰어나니까 투자와 투기가 탄생됩니다. 뭐가 탄생된다? 투자와 투기가 도르는 겁니다. 그죠? 가치 보존력이 없으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4번에 미래를 배려해야 됩니까? 미래를 예측해야겠죠. 예측의 원칙이 됩니다.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뭐다? 종로에 땅을 사놨으면 벼락부자 됐겠죠. 옛날에는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시 땅이나 시골 땅이나 땅값 차이가 없었대요.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잖아. 엄청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5번에 이것 때문에 투자론이 탄생되니까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근거가 되었습니까? 자, 이건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자, 보유로 발생하는 것을 소득이득이라 쓰고 투자로 인해서 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을 자본이득이라 씁니다.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이에요. 이게 발생하겠죠. 세 번째 이제 부정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증가를 할 수 있다 없어요? 지구 증가될 수 있으면 지구를 만들 수 있으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새로운 별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주하면 돼요. 그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사람에 비해서 토지가 부족하겠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가지려 하겠죠. 가지니까 뭐다? 자, 5번에 희소성이 증대함으로 7번에 지가 상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희소해야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희소합니까 안 합니까? 희소하죠. 그럼 비싸요. 자, 다이아몬드가 막 많이 도로에 굴러다니면 아무도 안 주워갈 겁니다. 그죠? 너무나 희소하니 가격이 많이 급등하겠죠. 그죠? 그러면 땅도 자꾸 위치에 따라 희소성이 높아지므로 땅값이 비싸면 건물이 고층화될까 안 될까요? 이 고층화되겠죠. 이걸 우리가 집약화라 씁니다. 이게 작년에 기출됐네요. 자, 밑으로 갔습니다. 자, 3번에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했습니까? 작년에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을 골라라 했거든요. 정답이 부정성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 29에 기출된 답이었어요. 자, 집약은 굉장히 시험이 잘 놉니다. 여러 번 이미 출제가 됐고요. 이걸 집약화 반대가 조방화입니다. 조방화는 낮은 건물입니다. 어떤 해는 조방화로 바꿔놓는 해도 있습니다. 틀리겠죠? 집약화는 어디에 놓는다? 부정성에만 놓는 용어다. 이거 별표 치시고. 워낙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는 겁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성이 커요? 사회성을 강조하겠죠. 민주주의는 사회성보다 개별성을 좀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 사람들이 죽자서 일을 하지.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만 뭐다? 많이 가져가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배급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하겠죠. 누구만 좋습니까? 공안들만 좋아요. 공안들. 그죠? 공안이라든지 관료들만 좋은 거예요. 국민들은 열심히 안 하려고 하겠죠. 눈치만 보는 거예요. 국민들도 자신의 노력만치 뭐다?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성보다 개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겠죠. 토지 공개념이 도는 것은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토지 공개념을 워낙 강조하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같은데 공장 가면 어떻게 습니까? 토지는 삽니까? 빌립니까? 빌립니다. 40년 임대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건물은 팔 수 있습니까? 중국도 건물은 아파트는 사고 파는데 뭐는 사고 팔았어요? 건물은 사고 팔 수 있는데 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그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개입이 도는데 적정이 돌아야 되겠죠? 너무 사회자산을 너무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민주주의도 공익을 위해서 뭐다? 공익성을 위해서는 일본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겠죠. 이 토지 공개념 때문에 수용 방식이 돌았습니다. 뭐가 돌았다? 수용 방식.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뭐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죠. 가장 대표가 도로잖아. 도로, 공원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수성구에 무슨 공원에 사유재산이 있는데, 그죠? 그 못 쓰게 한다고 지금 뭐 요즘 막 한 옛날에 뭐 50년 전에 이걸 지금 막 하면 어떻게 하는데 대구에서 보상 안 해줬다고, 예? 공원으로 해가 뭐기 의자를 앉지 않았니 어떠니 막 이렇게 요즘 막 떠들더라고. 요즘은 뭐다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인 것 같아. 그죠? 무조건 뭐다 국민청원부터 해가 목소리 크잖아. 자, 그래야 되겠죠? 자, 거기 토지 공개념 도입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시고, 자, 6번 나라가 본 겁니다. 자, 지구의 땅 덩어리를 보면, 일로 한번 지구 땅 덩어리 보면, 자, 지구를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죠. 그럼 지구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구의 수량은 고정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공급이 물리적 수량 고정되어 있죠. 이걸 수량 고정성이라 씁니다. 뭔다? 수량 고정성. 성이라 썼는데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지구 안에서 양이 변하지 않아요. 바다를 매립하여 산을 갖다 메꾸더라도 지구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동했습니까? 토지 위치만 이동했는 거예요. 실제 양은 변하지 않았겠죠. 이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 책에 완전 비탄력이라 적어놨죠. 완전 뭐다? 비탄력적이라 씁니다. 자, 완전 비탄력은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전 비탄력이라 하는데, 그림이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이 됩니다. 수직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증가가 불가능함으로써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임으로 인하여 되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가격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 있죠.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땅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올라가요. 토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을 만드는 이유는 부정성으로 발생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들도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은 별표 치시고, 자, 완전 비탄력 물리적 공급 수직선이 된다. 자, 7번에 이제 여기는 그 수요자 경쟁이 강해요 안 강해요? 수요자 경쟁이 강함으로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면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이걸 집약적 이용한다. 아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땅을 이용할 때 채유 이용해야 됩니까? 가장 이용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됐죠. 채유 이용 원천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개별성으로 발생되는 특징입니다. 이 개별성은 필지마다 다 다르대요. 뭐만 치면 다르다? 필지마다 다 다르대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는 존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요? 안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자, 이질성, 자, 비대체성이라서 얘기합니다. 대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같은 토지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필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필지들이 있으면, 자, 필지가 있으면 10번지도 있고 11번지도 있고 12번지도 있고 13번지도 있습니다. 14번지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지분을 나눠놨겠죠. 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15번지, 16번지, 17번지, 18번지, 19번지 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지번과 이 지번은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예?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고, 요거 좀 더 클 수도 요거 좀 더 작을 수도 있죠. 그죠? 모양도 다르고
형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경사질 수도 있겠죠. 경사를 지세라 씁니다. 지세. 그죠? 자, 토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등등이 다 다르다를 우리가 개별성이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하고 이 땅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대체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대체성이라 씁니다. 대체가 자체가 안 된대요. 그죠? 비대체성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물일가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요? 예? 일물일가 법칙 성립한다. 그럼 성립합니까? 예?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을 하면 동질성이 돼야 돼요. 개별성. 되겠죠.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액 형성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법이 틀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다? 약자거든. 동일 물건에 동일 가격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동일 물건에 동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일물가 법칙서라 썼는데, 토지는 동일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다르잖아. 물건이 다르니까 일물가 법칙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한다 이 말을 쓰려면, 자, 뭐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옵니다. 자, 동일 물건에 자, 동일 물건일 때 동일 물건, 동일 지역과 동일 물건을 가지고 하나의 가게 하나의 그죠? 물건의 하나의 가게 형성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게 형성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것은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개별성 때문에 뭡니까? 일물 일가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에 대해 줄 거 놓고요. 자, 2번 했죠? 적용이 어렵게 되고, 자, 다 다르니까 어땠습니까? 비교가 쉽게 해서 그렇겠어요? 비교가 아주 어려워요. 비교를 어렵게 하겠죠. 이론 도출이 곤란합니까? 예? 다르니까 비교도 어렵고, 비교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죠? 비교 어렵겠죠. 비교 어렵잖아. 요것도 이제 시험 안 넣고, 이론 도출도 어렵습니다. 이론 도출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표준지 선정도 곤란합니다. 되겠죠? 하고, 개별성으로 자, 부동산 상품과 대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바람으로 비대체성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옆에 인접성이라는 용어 있죠? 인접성은 옆에 토지하고 옆에 토지 붙어 있는 걸 인접성이라 씁니다. 10번지 토지와 11번지 토지 붙어 있습니까? 이걸 뭐다? 인접성이라 써요. 이걸 뭐다? 인접성. 인접성 이렇게 써두고 연결성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즘 연결성으로 많이 바꿔가시면 또 내더라고. 그죠? 인접성으로 공부했는데 갑자기 연결성으로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10번지 갑이 소유하고 11번지 을이 소유한다면 경계 문제 발생할까 안 할까요? 예? 경계 문제 발생하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죠? 조선 총독부에서 청량하고 거기다 전국 청량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신도시는 뭐다? 개발하면서 청량을 수치 청량을 해가 정확히 맞췄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옛날 조선 시대 청량했는 그대로 일제시대 청량 그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청량하면 어떤 점은 그 청량해 보시면요, 내 땅에 뭡니까? 옆집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 청량해 보면 그렇게 물려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려있는 게 많으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정부에서 뭡니까? 아말단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에 되면 문제가 되거든. 안 맞아요, 청량이. 만약 신도시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청량하니까 이거는 맞겠죠. 옛날에 청량했는 것은 뭐다? 한문 잘못하면 다 밀리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되겠죠. 청량은 하는 쪽 유리할까요? 안 하는 쪽 유리할까요? 하는 쪽 유리합니다. 청량은 하는 쪽 유리합니다. 안 하는 쪽 유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렇겠죠? 경계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옆에 땅과 옆에 땅이 붙어 있으면 협동적으로 이용해야 돼야 안 돼요? 협동적으로 주장 근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용도면에 대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그림 한 그려볼게요. 여기 도로가 있고, 자, 여기 땅들이 단독주택지들이 있어요. 10번지도 있고 11번지도 있고 12번지도 있어요. 그죠?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은 여러가 평가할 때 쾌적성으로 평가합니까? 쾌적성이죠. 자, 여기 상가 있다 봅시다. 상가 있다 봅시다. 되겠죠? 자, 상가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상가도 수익성으로 따집니까? 따지겠죠. 자, 유용성을 수익성으로 따지거든. 자, 그러면 용도면에 대체성이 된다 써놨습니까? 인접되면 용도면에 대체성이 존재하겠죠? 용도면에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은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도면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요 주택과 요 주택 용지가 있으면 이 주택과 이 주택이 요거 인접되어 있어 안 됐어요? 인접되면 쾌적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인하여 이 땅 가격은 이 땅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10번지를 안 팔면 11번지 사도 되겠죠. 그럼 용도면에 대체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주택을 상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용도면에 대체했습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에요. 여기서는 대체성은 뭡니까? 같은 용도로 인접되어 있을 때 대체하는 겁니다. 이 주거 용도를 상업으로 바꾸면 이건 경제적 공급이 돼요.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 이거 다른 용어입니다. 경제적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경제적 공급은 경제적 공급이 다르면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이 되는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온다?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요.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요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같은 용도로 대체하는 것을 용도면의 대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상가도 붙어 있으면 인접됐을 때는 이 상가 이 상가 별 차이 없게 수익성 차이가 별로 없다면 용도면의 대체성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가가 용도면에 대체했을 경우와 주택을 용도면에 대체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용도면 대체성 범위가 넓을까요? 같은 용도로 대체했을 때 어디가 대체재가 많을까요? 예? 주택이 많겠어요? 상가가 많겠어요? 주택이 많겠죠. 주택이 많으니까 나중에 주거는 뭐다? 탄력적이라 씁니다. 뭐란다? 탄력적이라 쓰고 얘는 얘보다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시험 잘 놉니다. 자, 주택은 뭐다? 탄력적. 상공업은 주택보다 대체재가 적습니다. 얘가 대체재가 적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수익성 차이 확 벌어지겠죠. 그러면 상업은 대체재가 적어요. 그죠? 자, 대체성이 적어요. 주택은 대체성이 커요. 대체재가 훨씬 많겠죠. 이거는 대체성이 큽니다. 대체재가 많다는 거예요. 얘가 대체재가 월등히 많겠죠. 얘가 대체재가 적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보다 탄력적이다. 상업은 주거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씁니다. 자, 인접성 안 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인접성을 다른 말로 연결성이라 써도 됩니다. 인접성을 다른 말로 연결성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되겠죠? 자, 발생되는 특징,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개발이익 사유 환수 논리 근거가 되겠죠? 요것도 한번 봐둡니다.
옆에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한다면, 그렇죠. 개발한다면, 개발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동구도 저기 개발되고 나면 주변이 좋아져요. 좋아지게 되겠죠. 좋아진다고요. 즉 빨리 개발했는데 엄청 요즘 하다가 말다가 그렇더라고 저기. 그죠? 지금 뭐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경기 좋으면 빨리빨리 해요. 왜? 분양이 잘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다? 빨리 해봤자 분양 받을 사람이 금방 줄어들잖아. 지금 다 규제 다 묶어놨어요. 무슨 규제를 다 묶어놨습니까? 대출 규제 다 묶어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하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이사도 안 가재. 이삿짐 센터도 장사 안 돼. 이사 안 가니까 도배도 안 하네. 그죠? 또 어떻게 있습니까? 이론 근로자도 일자리도 별로 없어. 부수고 새로 이사 가고 해야 되겠죠. 냉장고도 팔아야 되거든. 이사 가면 농도 새로 짜놔야 되고. 이동이 없으니까 뭐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돈은 돌아야 됩니까? 안 돌아야 됩니까?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있다고. 돈이 현재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그죠? 그죠? 지금 안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순환시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기 같은 것도 창문 열고 이렇게 순환시켜야 되죠. 그래야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데 한 군데 차단을 해버리면 다른 것까지 다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카리큘럼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자, 주변이 국가 등이 개발하면 뭡니까? 개발력 환수 논리 되겠죠. 옛날에 물금 신도시 할 때요, 그런 거 하나 들어오면 10년간 중개사가 묵고 삽니다. 그게 하나부터가 잘 묵고 살아요. 대형 프로젝트 하나 들어오면 거기 뛰어들면 한 10년간은 뭐다? 묵고 사는데 애로사항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묵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겠죠. 뭐 인테리어 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다니까요. 이사 가면 또 뭐다? 냉장고도 팔고 이삿짐 센터도 묵고 살고 도배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삿짐 센터 따라가는 돈 벌겠죠. 경기 순환이 돼야 된다고.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지역 분석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아까 지역 분석 어디에 돌았습니까? 부동산과 인접성에 돌았어. 양쪽에 돌아옵니다. 되겠죠? 즉합 원칙도 어디 있었습니까? 예? 부동산과 인접성. 즉합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들어옵니다. 되겠죠?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용도면의 대체 가능성 존재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용도면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뭐다? 인접성에 있습니다. 외부 효과도 양쪽에 나왔습니까? 자, 외부 효과도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어요. 양쪽에 다 출제가 되더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외부 효과.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까? 자, 틀린 거 찾았죠? 1번. 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자, 지역이 나왔네요. 자, 지역이 나오면 일단 맞다 했습니다. 자, 지역은 어디다? 부동성과 인접성이 다 나온다 했죠.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의 규제 통제가 아까 나왔죠. 이건 부동성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부동성은 소모란 말이 나왔어. 소모가 뭐예요? 감가를 우리가 소모로 쓴다. 감가가 안 된다, 소모가 안 된다, 이 말이 나오면 뭐다? 영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영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부동성이 나와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죠. 감가 안 된다, 소모 안 된다. 소모 안 되니까 다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그죠? 다시를 재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혼 이렇게 말을 씁니까? 다시 혼인하잖아. 재자 붙이죠. 그죠? 그러면 생산하는데 다시 생산은요, 재생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감가가 안 되는데 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이게 감가가 안 되면 이거 다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재생산 이론의 사망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영속성이 온다고. 이게 틀렸네. 잘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봅니다. 부동산은 지리 위치의 고정으로 해서 환경 변화에 가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걸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그럼 주변에 제가 지하철역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자, 주변에 공원이 돌았어요. 공원은 우리 옆에 공원이 돌았네. 그죠? 공원이 돌았네. 그럼 이익일까?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요즘은 건강 때문에 산책도 많이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공원이 들어오면 이익이 되는 이익 되겠죠? 쓰레기야채장이나 낙골당 들어오면 손해 되겠죠? 이걸 합쳐요? 외부 효과를 쓴다고. 이거 맞는 말이네. 되겠죠? 자, 4번 부정선으로 해서 자, 공간수 입지 경쟁이 치열하겠죠. 어떤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겠죠. 땅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만 자꾸 늘어나잖아. 그죠?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니까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집가 상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눈만 뜨면 젊은 사람 다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서울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어때요? 지방으로 전부 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책들은 전부 다 서울 중심적으로 자꾸 정책을 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다? 그쪽으로 인구가 모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뿐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개별성으로 해서 특정 부동산은 시장 정보 수준이 어렵겠죠. 그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살짝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팔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인문적 특성 하겠습니다.